저는 이렇게 깨끗하게 먹으니까 평생 건강할 줄 알았지. 하며 씁쓸하게 웃으시던 김영우 어르신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부산에서 올라오신 그분이 서울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다리가 왜 이렇게 무겁지? 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리셨는데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이미 65%나 망가져 있었습니다. 원인을 추적해보니 놀랍게도 평생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던 채소들이 문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신장 질환을 치료해 온 최성훈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짧은 병원 진료 시간 내에는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드시고 계실 겁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채소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피곤하고 두 다리는 물이 찬 것처럼 붓고 밤에는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설치시는 분 계신가요? 짜게 먹지도 않고 술도 안 마시는데 몸이 무겁다면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속 정수기 필터인 신장이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50대 이후 주의해야 할 채소 5가지와 신장 건강을 지켜주는 채소 5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물어보셨던 올바른 조리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영우 어르신의 신장을 망가뜨린 원인이자 50대 이후 주의해야 할 채소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이 채소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섭취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뼈 건강을 위해 시금치를 매일 챙겨 드십니다. 김 선생님도 아내분이 챙겨준 시금치를 매일 아침 드셨습니다. 하지만 시금치에는 수산이라고 불리는 옥살산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은 이 옥살산을 소변으로 쉽게 배출하지만 50대 이후 약해진 신장은 이걸 걸러내기가 어렵습니다. 몸속에 남은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여 날카로운 신장 결석을 만들어냅니다. 이 결석이 신장 조직을 긁고 상처를 내면서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물론 시금치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조리법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케일입니다. 요즘 몸을 해독한다며 케일을 녹즙이나 스무디로 갈아 마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갈아 마시는 한 잔의 녹즙은 신장에게는 칼륨 폭탄과 같습니다. 케일에는 칼륨이 매우 농축되어 있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를 다량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합니다. 이는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심하면 심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댓글로 케일을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케일도 시금치처럼 끓는 물에 데쳐서 물은 버리고 드시면 칼륨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래기입니다. 구수한 맛으로 사랑받는 시래기는 비타민이 풍부하지만 말리는 과정에서 칼륨과 인 같은 성분이 생채소보다 2배 이상 농축됩니다. 야기의 된장을 풀어 국으로 끓여 드시면 나트륨까지 더해져 신장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3배로 늘어납니다. 시래기가 좋다는 말도 있고 안 좋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리신다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래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농축된 칼륨이 문제입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은 괜찮지만 50대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묵은지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묵은지를 물에 씻거나 데쳐 먹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 발효된 배추에는 질산염 성분이 많이 생깁니다. 이 성분은 약을 가해도 사라지지 않으며 신장의 락과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묵은지보다는 갓 담근 김치를 소량 드시는 것이 신장에는 더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미역국입니다. 산모에게 좋은 미역국이 노년층에게도 무조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역에는 요오드와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매일 드실 경우 갑상선 질환은 물론 신장 필터에 과부하를 줍니다. 미역국을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드시는 것은 피하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어르신들 중에 우리 조상님들 다 이거 먹고 살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짧았고
신장 질환이 있어도 발견하지 못한 채 다른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80세, 9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신장 관리가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채소들을 절대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리법을 바꾸고 양을 조절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안심하십시오. 신장을 지켜주는 채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주의해야 할 채소 이야기를 듣고 혹시 이제 채소는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 걱정되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문제는 채소 자체가 아니라 50년, 6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온 여러분의 신장 상태에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새 필터는 흙탕물을 부어도 깨끗한 물을 걸러내지만 오래 쓴 필터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을 때는 칼륨이나 옥살산 같은 성분들을 신장이 알아서 걸러내 소변으로 보냈지만 나이 든 신장은 그럴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금치를 먹어도 20살 때는 괜찮지만 60살에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김 선생님도 바로 이 점을 모르셨습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다고 믿으셨던 것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5가지 채소는 지친 신장을 쉬게 하고 막힌 필터를 부드럽게 도와주는 좋은 음식입니다. 첫 번째는 애호박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가장 흔한 애호박이 사실은 신장에 아주 좋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애호박은 수분 함량이 90%에 달해 이뇨 작용을 돕고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려 가게 합니다. 특히 칼륨 함량이 다른 채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소화가 잘 되어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낮춰줍니다. 김 선생님에게도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린 것이 바로 일주일에 3번 애호박을 넣은 심심한 된장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랏빛 가지입니다. 가지의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수만 개의 모세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혈관을 지키는 것이 곧 신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가지를 쪄서 담백하게 드시면 혈관 탄력에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가지를 말려서 차로 우려 마셔도 되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가지를 말리면 칼륨이 농축되므로 차로 드시는 것보다는 쪄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얼갈이 배추입니다. 억센 섬유질은 장과 신장에 부담을 주지만 얼갈이 배추의 부드러운 섬유질은 장내 독소를 흡착해 대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신장이 해야 할 해독 일을 장에서 대신 처리해 주니 신장이 쉴 틈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네 번째는 무입니다.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아제라는 효소는 음식 소화를 돕고 신장으로 가는 대사산물을 줄여줍니다. 특히 무의 서늘한 성질은 몸의 열을 내리고 소변을 시원하게 보게 도와주어 신장 기능을 보조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향긋한 깻잎입니다. 깻잎 특유의 향을 내는 페리랄데히드 성분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여 신장과 방광의 염증을 억제합니다. 나이 들수록 잦아지는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을 예방하여 신장까지 세균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5가지 채소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애호박, 가지, 얼갈이 배추, 무, 깻잎 이 5가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신장을 지키는 결정적인 조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좋은 채소를 알게 되셨으니 이제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먹는 법이 틀리면 독이 되듯이 이 채소들도 어떻게 조리하고 언제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좋은 채소니까 어떻게 먹어도 좋겠지 라는 막연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원칙들은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며 정립한 것으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당장 부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물에 데치고 그 물은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장 식단의 제일 중요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채소를 먹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성분이 바로 칼륨과 옥살산입니다. 다행히도 이 두 성분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치면 채소에 들어있던 칼륨과 옥살산이 물로 빠져나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채소를 끓는 물에 데치기만 해도 칼륨의 30%에서 50%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채소를 데쳐낸 그 물을 절대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 삶은 물에 비타민이 우러나왔다고 생각해서 그 물로 국을 끓이거나 밥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 그 물은 농축된 칼륨 덩어리나 다름없습니다. 반드시 채소만 건져내시고 물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져낸 채소도 찬물에 한 번 더 헹궈 주시면 남아있는 미네랄 성분까지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절대로 갈아 마시지 말고 반드시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믹서기로 채소를 갈아서 마시는 녹즙이나 해독 주스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섭취 방법입니다. 채소를 갈게 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칼륨이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게다가 액체 상태로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씹어 먹을 때보다 몇 배나 빨라집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칼륨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 신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입으로 꾹꾹 씹어 드시면 침 속에 있는 효소가 소화를 돕고 이와 장을 거치면서 영양소가 천천히 흡수됩니다. 건강을 위한다면 믹서기는 잠시 넣어 두시고 튼튼한 치아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채소는 해가 떠 있는 점심에 드시고 저녁에는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저마다 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신장은 낮 동안 활동량이 많고 밤이 되면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늦은 저녁에 칼륨과 수분이 많은 채소를 잔뜩 드시면 자야 할 신장을 깨워서 강제로 일을 시키는 꼴이 됩니다. 밤새도록 소변을 만들어내느라 신장은 쉬지 못하고 여러분은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잠을 설치게 됩니다. 따라서 수분이 많은 애호박이나 가지 같은 채소 반찬은 점심 식사 때 충분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급적 이른 시간에 하시고 채소의 양을 줄이거나 데친 나물 위주로 조금만 드셔서 밤새 신장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이 원칙들을 적용하라 김영우 어르신이 어떻게 건강을 되찾으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찾아오셨을 때 김 선생님의 신장 수치는 위험 수준이었고 얼굴빛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과 아내분께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좋은 채소를 활용한 일주일 식단을 알려드렸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새우젓으로 간을 한 애호박 볶음을 드시게 했습니다. 애호박은 썰어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 물기를 짜고 새우젓 아주 조금과 들기름으로 볶았습니다. 소금 대신 감칠맛이 나는 새우젓을 쓰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도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 화요일에는 가지를 쪄서 무침으로 드셨습니다. 가지 역시 찜기에 찐 후 찢어서 파, 마늘, 참기름으로만 무쳤습니다. 수요일에는 얼갈이 배추를 데쳐서 된장을 아주 연하게 푼 국으로 드셨습니다. 국물은 거의 드시지 않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목요일은 물을 큼직하게 썰어 들깨가루를 넣고 푹 익힌 무나물을 드셨고, 금요일에는 깻잎을 쪄서 쌈으로 드셨습니다. 모든 채소 반찬은 반드시 한번 데치거나 쪄서 칼륨을 뺀 상태로 조리했고, 식사 시간은 점심을 가장 푸짐하게, 저녁은 소화가 잘 되는 죽이나 숭늉으로 가볍게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물 마시는 습관도 교정해 드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건강을 위해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억지로 마시고 계셨는데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 과도한 물 섭취는 오히려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목이 마를 때만 조금씩 나눠 마시도록 권해드렸고 식사 중에는 물을 드시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식단을 바꾼 지 정확히 3주가 지났을 때 김영우 어르신이 진료실 문을 날고 들어오시는데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가벼워. 양말 자국이 안 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65%까지 떨어졌던 신장 기능 수치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고 푹 주무신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김 선생님의 사례가 몰아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남아있는 기능을 얼마나 잘 보존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치료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먹는 채소의 종류를 바꾸고 조리법을 조금 달리하고 먹는 시간을 조절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채소 섭취법을 실천하시면서 혹시라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려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김 선생님도 몸이 좋아지자 하라백을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고 물으셨지만 저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음식은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훌륭한 보조자이지만 약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깻잎이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채소의 양을 갑자기 늘리지 말고 의사와 상의하라 매일 일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성 콩팥병 단계에 따라 적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투석을 하지 않는 3단계나 4단계 환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칼륨 제거 조리법을 철저히 지키며 채소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이미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수분 섭취를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투석 환자분들은 소변으로 수분을 배출하는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애호박이나 무처럼 수분이 많은 채소를 드실 때도 반드시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모른 채 남들이 좋다는 대로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칼륨과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소의 섭취량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신장을 지키는 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 신장을 지키기 위해 주의해야 할 5가지는 시금치와 케일, 그리고 시래기와 묵은지, 마지막으로 미역국이었고 가까이 해야 할 5가지는 애호박과 가지, 그리고 얼갈이 배추와 무, 마지막으로 깻잎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리법은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칼륨을 빼내고 국물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먹고 있는 채소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점심부터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조리해서 드셔보십시오. 처음에는 데쳐 먹는 것이 번거롭고 싱겁게 먹는 것이 맛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몸이 먼저 반응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음식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신장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최성훈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